이렇게 여러분, 자, 복지 기능이라는 게 이런 거야. 자, 태어나서 죽을 때까지 삶을 살아나가는 데 있어서 필요한 기본적인 서비스 있죠. 예를 들어 주택, 의료, 교육, 이런 거는 누구에게나 똑같이 무상으로 제공하는 거야, 국가가. 여러분, 그 독일 같은 경우는 대학 교육까지가 무상이죠. 그죠? 독일은요, 이 주택도, 우리나라는 뭐 집주인이 2년마다 뭐 예를 들어 전세가 1억 5천인데 2년 지나면 어떻게 2억으로 올려버리죠. 2년이라는 기간에 5천만 원 어떻게 모읍니까? 쉬워? 그러니까 이런 식이에요. 근데 걔네들은요, 독일은 진짜 대단하더라. 이 집도 철저하게 좀 집이라는 게 단순한 사유물이 아니라는 거야. 사람들의 거주 공간이잖아요. 그래서 이 독일의 프랑크푸르트 시 같은 경우 이렇게 봤더니 그 시민의 90%가 전부 다 세입자예요. 근데 세입자인데 한 집에 평균적으로 거주하는 기간이 12년이래. 그리고 집주인이 집세를요 함부로 못 올려요. 그러니까 그 프랑크푸르트 시에 예를 들어 뭐 노동자 대표, 또 정치인 대표, 시민 대표 이런 사람들이 모여서 해마다 전년 대비 몇 프로를 올릴 것인지 가이드라인을 정한대요. 그러니까 우리 지금 민주당에서 얘기하는 전월세 상한제 같은 것들이지. 그리고 예를 들어 가지고 집주인이 우리 세입자예요. 제가 집주인이야. 그러면 자, 우리는 그 계약 기간 지나면 당신 나가라 할 수 있죠. 근데 나가라 못 한대요. 나가라고 못 한대. 그러면 세입자를 그러니까 쫓아낼 수 있는 방법은 유일하게 저거밖에 없어요. 내가 집주인이 직접 그 집에서 살기 위해서는 나가라고 할 수 있어. 그리고 이 경우에도 내가 나가라고 했으니까 어떻게 이 사람 살 집을 내가 구해줘야 돼요. 그러니까 철저하게 정책 자체가 누구 중심이에요? 세입자 중심이지. 그러니까 이제 주택, 의료, 교육 이런 것들이 거의 뭐냐면 공적 시설물이라는 거죠. 그럼 이런 복지 정책을 제공하기 위해서는 뭐가 필요합니까? 재원이 필요하죠? 그래서 이제 거의 사람들이 이제 벌어들인 소득의 70%를 세금으로 뺏어가는 거죠. 그러면 그만큼 개인의 자유와 권리는 위축이 되겠죠. 아이고, 이 자유 가운데 가장 중요한 자유가 이 경제활동의 자유거든요. 제가 열심히 일해가지고 한 달에 예를 들어 500만 원을 벌었어. 그러면 그 500만 원을 가지고 하룻밤에 술집 가가지고 술값으로 날릴지, 아니면 그걸 저축하고 아니면 생활비에 쓸지, 그건 누구의 자유예요? 저의 자유인데 지금 복지정책이라는 명목하에 소득의 몇 프로를 뺏어가요? 70%를 뺏어가는 거지. 그죠? 이렇게 되면서 시장과 또는 개인의 자유가 극도로 위축이 돼요. 근데 저는 뺏어가더라도 그랬으면 좋겠어. 아니, 솔직히, 여러분, 자, 우리나라가 우리나라가 복지정책이 굉장히 취약하잖아요. 이걸 사회안전망이라 그러는데, 여러분들이 이제 열심히 일하면 이제 월급이라는 게 이제 생기겠죠? 그러면 개인저축이라는 걸 하죠. 개인저축 왜 해요? 소득의 일정 부분을 저축을 하잖아. 펀드에도 들고 적금에도 들고. 그렇게 할 거 아니에요? 그럼 개인저축 왜 해? 개인저축 해가지고 열심히 해가지고 이건희처럼 되려고? 아니죠. 그래요, 이건희가 어떻게 됩니까? 개인저축을 하는 이유는 뭐냐면 내 미래가 불안하니까. 근데 사실 보세요. 불안한 게 주로 왜 불안한 겁니까? 병 걸릴까봐, 또 일자리 잃을까봐, 또는 그러니까 주택, 또 내 자식들 제대로 교육 못 시킬까봐. 근데 교육, 주택, 의료, 이 세 가지가 대표적인 그 복지 서비스인데 이걸 국가가 평등하게 무상으로 제공을 해줘요. 그러면 사실 개인저축할 필요 있어요, 없어요? 그럼 그만큼 뭐 내면 돼? 세금 내면 되죠. 자, 이런 식으로 해서 이제 20세기의 행정국가, 적극정부가 서구에서 출현하게 되는데, 그래서 거기 보시면, 자, 교재 보세요. 17페이지. 동그라미 1번 경제안정화 국가하고 동그라미 2번 복지국가를 옆으로 묶으세요. 동그라미 1번 경제안정화 국가, 동그라미 2번 복지국가. 이걸 옆으로 묶어서 뭐라고 쓰시냐면, 이거를 서구에서요, 뭐 이것까지 다 포함해서겠지. 규제 기능은 뭐 당연한 거고, 이거를 케인즈주의적 복지국가라 그래요. 이렇게 써두세요. 케인즈주의적 복지국가. 자, 케인즈 경제학에 근거해서 정부가 경제 안정화 기능을 수행을 하고, 그 다음에 정부가 어떤 기능까지도 수행하게 된다는 얘기예요. 복지 기능까지도 수행하게 되는. 그래서 20세기 행정국가를 서구에서 케인즈주의적 복지국가라 그럽니다.
그러면 여러분 20세기 행정국가는 양가로 2번 제목 끝부분 보세요. 뭐라고 표현할 수 있어요? 여러분 아까 19세기 자유방임주의는 최소의 행정이 최선의 정부라고 표현했었죠? 그러니까 바로 앞 페이지에 최소의 행정이 최선의 정부라고 표현했던 거는 19세기 자유방임주의예요. 그러면 자 20세기 행정국가는 뭐라고 표현할 수 있습니까? 최대의 봉사, 복지정책까지 제공하는 이 최대의 봉사가 최선의 정부다라는 이제 관념이 20세기 행정국가적인 관념이죠. 자, 그러다가 이런 거 다 시험 문제 나왔던 것들입니다. 자, 그러다가 이렇게 해서 케인주주의적 복지국가가요, 이제 2차 세계대전 특히 이제 끝난 다음부터 급속히 발달해요. 그러다가 이제 이 케인주주의적 복지국가가 1960년대 서구에서 완전히 만개를 해요. 그래서 복지정책이 가장 발달했을 때가 1960년대야. 근데 희한하게요, 일반적으로는 그 자유주의나 신자유주의자나 보수주의자들이 복지정책 해체를 주장하죠. 왜 해체를 주장해요? 지나치게 안락한 복지정책을 제공하면 사람들이 열심히 일한다 안 한다? 안 한다라는 거예요. 그러면 일을 열심히 안 하면 경제의 효율성은 높아져요, 떨어져요? 효율성이 떨어진다는 논리거든요. 근데 그건 거짓말이더라고. 왜 그러냐면 지금 케인주주의적 복지국가가 가장 발달했을 때가 1960년대거든요. 이때가 희한하게 자본주의 경제가 가장 성장률이 높을 때예요. 여러분 그 복지정책이 잘 돼 있는 나라다 그러면 유럽이 잘 돼 있죠. 특히 스웨덴 같은 나라에 있죠. 노르웨이. 여러분 스웨덴이 1인당 국민소득이 얼마인 줄 아세요? 4만 불, 5만 불이에요. 스웨덴이 미국보다도 높아. 여러분 하여튼 이 북유럽 국가들이 복지의 천국인데, 노르웨이가 어떤 줄 아세요? 노르웨이가 보니까 몇 달 전에 이제 1인당 GNP 순위 이렇게 매긴 거 봤더니 노르웨이가 9만 불이야. 우리 2만 5천 불밖에 안 되죠. 그러니까 복지 정책이 잘 돼 있다라는 게 경제 성장률을 떨어뜨린다는 건 오히려 좀 반대적인 현상도 분명히 있는 거죠. 어떤 논거로 이제 그런 주장을 하느냐의 문제인데, 저기 여러분들 이제 얼마 전에 이제 남유럽 특히 그리스 재정 위기 얘기했었죠. 작년인가요? 그때만 하더라도 이제 이 보수주의자들이 그거 봐라, 복지정책 때문에 재정이 고갈돼서 구제금융도 받고. 근데 그리스는요 복지정책 때문이 아니더라고. 원인이 재정은 국가의 살림살이는 수입과 지출이거든요. 예를 들어 지출은 100인데 수입을 정상적으로 하면 100이야. 그럼 균형이죠. 근데 이 그리스는 이 탈세가 엄청나대요. 그리스라는 사회가 이 탈세가 엄청난 사회래. 그래갖고 개인 사업하는 사람들이 거기 보면 거의 탈세래. 그러니까 지출은 일정한데 수입이 어때요? 탈세 때문에 없는 거지. 그래서 고소득자 같은 경우 뭐 우리도 그런 게 좀 있는데, 하여튼 자, 그러다가 이렇게 20세기 행정국가 서구에서 케인주주의적 복지국가가 1960년대 완전히 만개를 해요. 그러다가 이제 1970년대가 문제인데, 1970년대 또 다른 경제 위기가 생겨요. 이 1970년대 경제 위기를 스태그플레이션이라 그래요. 그러면 이거는 합성어입니다. 스태그넌트하다는 말하고 인플레이션의 합성어예요. 여기 보세요. 스태그넌트한 거는 침체된 거죠. 인플레이션은 물가 상승이야. 그러면 여기 보세요. 아까 이거는 뭐냐면 안 좋은 거 두 가지가 결합된 거예요. 인플레이션은 호황기에 생겨요, 침체기에 생겨요? 아까 호황기의 특징이잖아. 근데 지금 1970년대 경제위기는 경제가 불황인데, 불황 때는 인플레이션이 아니라 디플레이션이 생겨야 돼요. 근데 이상하게 경제는 침체되어 있는데 불황인데 물가는 막 치솟더라 이거야. 이게 1970년대 경제위기 스태그플레이션이라고 표현하거든요. 자, 이렇게 이제 스태그플레이션이라는 이게 왜 생겼는지는 이제 1, 2차 오일 쇼크라고 하는 석유 파동 때문에 생겼다는 게 이제 학설의 그러니까 대부분인데, 이 스태그플레이션이라는 경제위기가 생기면서 지금까지 유지되어 왔던 케인주의적 복지국가, 이 복지국가의 위기가 찾아와요. 이 복지국가의 위기는
한마디로 표현하면 과다한 복지비 지출로 이제 신자유주의자들이 말하는 정부의 재정이 이 복지국가 위기는 이런 겁니다. 이 복지병이라고도 하는데 이게 이제 한때 영국병이야. 그러니까 지나치게 안락한 복지 정책이 제공되다 보니까 사회 구성원들이 자신의 삶을 스스로 개척해서 살기보다는 정부의 복지 정책에 자꾸 의존해 가지고 살려고 하는 성향이에요. 여기 보세요. 자, 복지 정책이 없었을 때는 제가 일자리를 잃었어. 실업자가 됐어. 그럼 먹고 살기 위해서는 막노동이라도 해야 되겠죠. 막노동